먼저 이제 여기 테라스 아니 발코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제가 정면을 이렇게 끄집어내 봤습니다. 그 다음 좌측면도 이렇게 끄집어내 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발코니 부분이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의 단면을 한번 보자고요. 자, 렉탱글.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일자로 나올까요? 아니겠죠. 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옵셋 100mm, 푸시 앰플 100mm. 다시 옵셋 100mm, 푸시 앰플 50mm. 이렇게요. 단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이해되시나요? 저 부분의 단면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난간 봉이 심기울 자리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생활을 하겠죠. 서비스 면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닥 부분이 그냥 일자가 아니고 저렇게 돼 있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보기엔 그냥 일자로 쭉 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때 여기는 100mm로 도면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가 문제인 거죠. 여기가 몇 mm일까요? 몇 mm일까요? 시험에서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150mm로 우리가 작도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모든 바닥을 전부 다 150으로 했죠. 계단도 높이를 150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바닥도 150으로 주고, 온돌도 150으로 줬습니다. 150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어떨까요? 그렇게 안 두껍다는 얘기죠. 한 120만 줘도 된다는 얘기죠. 100이나 120만 줘도 돼요. 왜냐하면 저기는 무거운 거 올라갈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0만 줘도 충분해요. 근데 이제 셈을 하기 위해서, 자, 이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냐면 300mm입니다. 300mm예요. 그럼 이 아래로 100mm, 150mm, 그럼 여기가 50mm. 자, 치수 이해되시나요? 아니면 100mm, 100mm, 100mm 이렇게 줘도 되겠죠. 어차피 멀리서 보는 거고 우리는 아래서 위를 보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랫부분 안 보일 수 있단 말이죠.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여기 100mm, 얘 100mm, 여기도 100mm. 그럼 좀 편하지 않겠어요? 작업하는데? 셈하기도 쉬울 거고.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 발코니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얘가 이렇게 안 생겼단 말이죠.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3D 발코니. 자, 벽면도 감추고 지붕도 감추고 창문도 감췄습니다. 평면을 제가 끄집어내 봤습니다. 어떻게 생겼나요? 발코니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보이시나요? 자, 좌측도 감춰 봅시다.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거 잘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렉탱글로 이렇게 잘 쫓아오면 엔드포인트가 이렇게 걸립니다. 그 다음에 라인으로 이렇게 끄트머리 잘 쫓아가면 엔드포인트가 이렇게 걸릴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도
이렇게 마우스로 잘 쫓아가면 오스냅 엔드 포인트가 걸립니다. 그 다음에 서클로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서클로 이렇게 그리고 나면 선들이 많이 남죠. 자, 아크요. 자, 중심점, 시작점, 끝점. 중심점, 시작점, 끝점. 그러면 나머지 선들만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 자, 더블 클릭합니다. 이 상태에서 옵셋하면 이 뒤에가 남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뺍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만 딱 옵셋이 되겠죠. 100mm. 아니면 이렇게 합시다. 옵셋 300. 자, 더블 클릭. 자, 모서리를 빼고 옵셋 100mm. 자, 밑으로 100mm. 다시 뒤집어서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 빼고 다시 옵셋 100mm, 푸시 앤 풀 100mm. 자, 그러면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먼저 두께를 만들고 위아래 각각 옵셋을 해서 위아래로 푸시 앤 풀을 준 겁니다. 100mm씩.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쉽게 잡혀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럼 이렇게 만들었으면 트리플 클릭 후 이제 그룹으로 만들고 위치 맞춰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올려줄 건데 이거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난간 손잡이가 있다는 사실인 거죠. 이것까지 만들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자, 다시 봅시다. 오른쪽에 여기 또 있습니다. 자, 렉탱글 맨 밑바닥은 사각형으로 그냥 그리세요. 자, 엔드 포인트. 지금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오는 엔드 포인트를 찍어 주시면 돼요. 다들 헷갈려 하는데 첫 번째 엔드 포인트예요. 라인으로 이렇게 쭉 끌고 갑니다. 첫 번째 오는 엔드 포인트요. 자, 아크, 중심, 시작, 끝.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라인, 첫 번째 오는 엔드 포인트. 아크, 중심, 시작, 끝. 네. 나머지 라인으로 다시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자, 푸시 앤 풀 300mm. 자, 더블 클릭. 그럼 면과 모서리가 선택되죠?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이 안쪽 여기를 해제해 줍니다. 옵셋 100mm. 자, 푸시 앤 풀 아래로 100mm. 다시요. 뒤집어 놓고 봅시다. 더블 클릭. 그 다음 컨트롤 시프트 키 눌러서 제일 안쪽 모서리 해제하고 옵셋 100mm. 푸시 앤 풀 100mm. 자, 더블 클릭한, 트리플 클릭한 다음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위치 맞춰주고요. 그러면 정면에 있는 발코니는 끝났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럼 이 뒤쪽도 한번 볼까요? 자, 똑같아요. 렉탱글, 그 다음에 라인, 다시 라인, 그 다음 아크, 중심, 시작, 끝, 중심, 시작, 끝. 자, 나머지는 이레이즈를 지우시고, 푸시앤플로 300mm 옵셋, 아니 푸시앤플로 300mm, 더블 클릭으로 면을 선택해주고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가장 안쪽 모서리 제거해주고, 옵셋 100mm, 그 다음 푸시앤플로 100mm 낮춰주고, 뒤로 돌린 다음 다시 똑같이 더블 클릭으로 전체 바닥면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안쪽 모서리 제거하고, 옵셋으로 100mm, 그 다음 푸시앤플로 다시 100mm. 그러면 이와 같이 모양이 만들어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얘의 높이도 역시 여기랑 똑같아야 되겠죠? 자, 이만큼 올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발코니가 이렇게 3개, 위쪽에 하나 더 있어요. 여기 3층 발코니가 하나 더 있는데 이 3층 발코니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얘는 좀 특별하니까 여기까지 전체 3개를 모델링 해둡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조금 다른 내용, 결이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여지껏 우리가 가구에 대해서 전부 다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모델링을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어딘가에는 차곡차곡 다 쌓여 있습니다. 우린 그걸 가져다 쓰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주로 잘 사용하는 방법인데, 여기 보시면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요, 여기 3D 웨어하우스라고 보이실 겁니다. 3D 웨어하우스라고 보이시죠? 요거 누르면 실행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막혔어요. 이게 올해인가? 올 초에 막았어요. 그러니까 하위 버전은 이제 쓰지 마세요 그러고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네들도 이게 수익 사업이다 보니까,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스케치업 2019, 20, 21, 22 버전만 쓸 수 있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3D 웨어하우스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모델링을 전부 다 받아다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회원가입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나 혹은 회사에서 쓸 버전은 이렇게 낮은 버전이 아닐 거잖아요. 높은 버전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해두세요. 자, 이렇게요. 3D warehouse.sketchup.com, 바로 여기에요. URL 일러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에 회원가입을 해두세요. 스케치업에서 회원가입하지 말고 여기 크롬에서 회원가입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스케치업에서 회원가입하면 에러 나더라고요. 반드시 비밀번호를 바꿔야 되더라고요. 여기서 회원가입해야 그나마 조금 편해요. 여기에 이 3D 웨어하우스가 전 세계적으로 모델링을 다 올려놓고 서로 공유하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D 웨어하우스에 들어오시면 유료 버전도 있고 무료 버전도 있고, 그러니까 유료 무료가 다 있어요. 무료 버전을 다운받아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아주 옛날에 올려놓은 파일들이 종종 자동으로 들어와요. 검색이 돼서 들어와요. 아주 옛날에 올려놓은 파일들이. 그 다음엔 요즘 대부분 다 막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게 소파예요. 그럼 제가 소파라고 이렇게 검색하면 이렇게 소파 목록이 쭉 나와요. 되게 많죠? 디자인도 다양하고 내가 생각했던 건 어지간한 건 여기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비슷한 디자인이 이미 있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왜냐면 아이디어라는 게 혹은 생각이라는 게 비슷비슷하거든요. 아주 막 특출나지 않는 이상, 창의적이지 않는 이상은 비슷한 디자인이 다 있어요. 비슷한 색상, 디자인 다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노멀하게 예를 들어올 거예요. 자, 눌러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바로 여기 다운로드라고 여기 보이시죠? 이게 아주 치사한 거예요. 이게 아주 치사해진 거죠. 최신 버전이 2022 버전이고 2019 버전까지는 지원해 줄게. 그 밑엔 쓰지 마 이래 버린 거예요. 이게 치사해진 거죠. 그것도 심지어 버전별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맨 아래 보면 콜라다 파일이라고 보이시나요? 맨 아래 요 콜라다 파일.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네, 요게 공통 파일입니다. 요게 공통 파일이에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다운로드가 되는데, 이 콜라다 파일을 저는 별로 선호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용량이 커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쓸 수 있도록 해놓은 파일이 콜라다 파일인데 이게 용량이 조금 커요. 그리고 면도 다 깨져서 들어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다운로드 됐어요. 자, 폴더 열기.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움직여 놓도록 하죠. 500 아니 문서 폴더에다가 붙여넣기를 했고요. 어디다 놨지? 안 보이네. 다시 여기서 폴더를 하나 만들고, 제가 잘라내기 이거 아니고 붙여넣기. 자, 소파를 제가 여기다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콜라다 파일로 들어와요. DAE에서 이렇게 콜라다 파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콜라다 파일로 들어와요. 이해되셨나요? 네,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치업 2018 버전 이하는 다 콜라다 파일 써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자, 콜라다 파일은 스케치업에서도 오픈이 가능해요. 파일 메뉴에 임포트, 그 다음에 여기 파일 속성을 콜라다 파일이라고 눌러보면 나와요. 자, 문서에 새 폴더에, 자, 여기 이렇게 나와요. 반드시 얘를 바꾸셔야 돼요. 파일 속성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임포트.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들어와요.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근데 제가 얘기한 대로 어떻게 됐나요? 면이 다 깨져서 들어온 거 보이시죠? 면이 다 깨져서 들어와요. 이게 이제 좀 보기 흉한 거죠. 물론 이 모서리 감추기를 할 수 있어요.
모서리 감추기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서리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소프트 엣지 들어가면 모서리를 이렇게 모서리 얘는 또 안 되는군요. 네. 되다 안 되다 그러는군요. 네. 보시면 이렇게 질감도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단점이면 단점이 됩니다. 근데 모서리가 많으면 왜 단점이 되냐면 계산해야 될 게 늘어난 거거든요. 계산할 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콜라다 파일을 많이 쓰면 속도가 느려져 버립니다. 네,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우리가 투시도라든지, 그러니까 투시도죠. 투시도나 아이소메트릭 같은 경우 가구를 써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럴 때 이렇게 가져다 쓰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자, 이건 지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소메트릭하고 투시도 할 때는 가져다가 가구를 가져다가 완성시켜서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그래야 포트폴리오가 빨리 끝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러그인이 뭐예요? 이렇게 꽂으면 바로 쓸 수 있는 걸 플러그인이라고 하죠. 프로그램에서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명령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에는 없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거를 열심히 개발합니다. 개발해서 야, 내가 이거 만들었어. 니네 써봐. 그리고 딱 인터넷에 올려놔요. 사람들이 쓰고 야, 이거 너무 좋은데? 그럼 이제 평점이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이 그걸 유료로 싹 바꿔요. 야, 니네 이제 돈 내고 써.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걸 플러그인이라고 해요. 모든 프로그램마다 다 플러그인들이 존재해요. 포토샵도 플러그인이 있고 오토캐드도 플러그인이 있어요. 근데 그걸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달라요. 그 프로그램마다 명칭이 조금 달라요. 스케치업에서는 이 플러그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루비라고 부릅니다. 루비. 보석 루비 있죠? 네, 그 루비라고 해요. 찾아봤어요. 왜 루비라고 할까? 그리고 찾아봤더니 스케치업에 있는 여기 있는 명령어들을 만드는 프로그램 이름이 루비랍니다. 루비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든대요. 좀 생소하죠? 자바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거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자바가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크게 두 개예요. 휴대폰하고 그다음 인터넷이요. 관공서가 전부 다 자바로 만들어졌어요. 관공서 홈페이지가 전부 다 자바로 만들어졌고, 그다음 휴대폰 어플 있죠? 어플이 전부 다 자바로 만들어진 겁니다. 어플이 자바로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 자바는 뭐 때문에 나왔냐면 사물 인터넷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밥 지을 때 밥솥 보면은 딱 프로그램화 돼 있죠. 진밥, 그 다음에 뭐 무슨 밥 이렇게 쭉 나눠져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자바예요. 자동차 타면 이렇게 요즘 터치 패널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게 자바예요. 냉장고 들어가면 냉장고에 여러 가지 옵션들 많잖아요. 그 옵션들을 만들어주는 게 자바입니다. 원래 자바는 사물에 만들어진 최적화된 프로그램이 자바예요. C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ABC 할 때 C. C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사용되어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램. 이런 걸 랭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는 랭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스케치업도 C에서 개발되어진 겁니다. 뭐 CAD요? 네, C에서 개발되어진 거예요. 네, C,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뭐 포토샵, CAD, 맥스, 스케치업 다 C 또는 C#
C++ 이런 데서 개발되어진 거예요. 이런 걸 랭귀지라고 합니다. 자바도 랭귀지예요. 루비도 랭귀지입니다. 네, 랭귀지예요. 언어예요, 언어. 그 언어에서 만들어진 건데 어쨌든 스케치업에서 플러그인은 루비라고 하고요. 자, 똑같습니다.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여기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얘가 바로 루비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루비를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한 건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돼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웨일드. 맞죠? 스펠링이 네, 웨일드라는 거하고 패스카피어 두 개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설치 안 됐는지 돼 있는지 한번 봅시다. 물론 여기서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여기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웨일드. 자, 이렇게요. 누르면 여기 로그인하고 다운로드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아까 3D 웨어하우스 있죠? 거기에 동일한 아이디 비번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쓰시면 돼요. 이거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다행히 얘는 버전에 안 막혀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설치가 되면 이렇게 익스텐션에 이렇게 설치가 돼서 들어옵니다. 익스텐션 메뉴 한번 보시죠. 패스카피하고 웨일드 세팅 있나요? 없는 분들. 익스텐션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다 있나요? 자, 첫 번째 방법, 설치하는 첫 번째 방법은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서 여기서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파일을 가지고 있을 경우입니다. 파일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근데 파일을 보니까 뭐뭐뭐뭐.rbz라고 하는 파일입니다. 파일 확장자가 rbz인 경우. 이해되시죠? 우리가 사용하는 파일은 파일명, 마침표, 확장자 이렇게 되어 있죠. 갑자기 파일명, 마침표, 확장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게. 그죠? 근데 확장자가 rbz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딱 루비만 받아놓은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어디로 가냐면 여기 익스텐션 매니저요. 익스텐션 매니저로 가면 여기 인스톨 익스텐션이라고 있을 겁니다. 바로 얘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 해당 파일 찾아서 인스톨하면 인스톨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 이렇게 왜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실무 나가면 루비를 써야 되거든요. 루비 안 쓰고 모델링 못 하거든요. 지형도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나중에 지형도 같은 거 작업을 해요. 그럼 그때 루비 써야 돼요. 그럼 이제 찾아가지고 설치해서 써야 되는데 두 개는 배웠단 말이죠. 패스카피하고 웨일드 배웠는데 나머지는 몰라요. 설치하는 방법 몰라요. 그럼 안 되잖아요. 설치하는 방법은 알고 계셔야죠. 사용하는 방법이야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루비가 너무 많으니까 저거 수업 시간에 다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루비는 공부해 보셔야 돼요. 근데 적어도 설치하는 방법, 찾는 방법은 알아야죠. 자, 이게 이제 RBZ인 경우 이렇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런 경우예요.
제가 공유 폴더에다 복사해 놨는데 공유 폴더에 오시면 스케치어, 루비 바로 여기 이렇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플러그인 팩 2017 라 파일 있죠? 이게 루비 모아놓은 거예요. 루비 모아놓은 겁니다. 한두 개가 아니란 얘기죠. 이거 복사해서 가져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연구해서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뭐 어쨌든 패스 카피 웨일드 두 개 폴더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패스 카피 웨일드 파일 보이시죠? 근데 얘는 확장자가 RB 파일이죠? 네, 얘가 이미 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설치가 완료된 파일입니다. 이걸 그냥 복사해서 내 컴퓨터에다 붙여넣기 하면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아까 봤듯이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익스텐션 매니저에서 인스톨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방법,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방법인데, 그럼 얘는 어디다가 붙여넣기 하면 될까요? 경로가 어디 있을까요? 자, 경로를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죠. 자, 윈도우 메뉴에 가면 프리페어런스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모델 인포를 조금 썼는데 이번엔 프리페어런스입니다. 프리페어런스가 환경 설정이에요. 여기 숏키라고 있습니다. 아니, 숏컷, 여기 숏컷이라고 돼 있죠. 이게 단축키예요. 이게 단축키입니다. 여기 명령어고요. 예를 들어서 선택하고 푸시 앤 풀, 여기다가 PU, 자, 보이시나요? 필터에다가 제가 넣었고요. 여기 툴 메뉴에 푸시 풀 돼 있죠. 단축키 P로 돼 있죠. 단축키입니다. 단축키. 이 숏컷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단축키를 지정하는 데고요. 그 다음에 이 위로 올라가면 여기 파일즈 보이시죠? 바로 여기. 얘네들이 이제 파일인데 여기에는 플러그인 경로가 안 나와 있어요. 플러그인 경로가 안 나와 있고 내가 대신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컴포넌트 있죠? 컴포넌트 이렇게 쭉 가면 폴더 열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폴더를 열고 여기 컴포넌트 있는데 여기 말고 스케치업을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 바로 플러그인 보이시나요? 네,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아까 그 파일들 폴더 2개하고 파일 2개를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웨일드하고 패스 카피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니, 3가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자, 다시 보실까요?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한 게 이거죠. 루비의 위치를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플러그인의 위치를 찾는 게 어려운 거니까 기존에 있는 데서 찾아가는 방법이 가장 쉬워요. 근데 기존에 있는 데가 어디냐? 그리고 찾아봤더니 바로 이제 여기 프리페어런스의 파일 부분, 경로 부분인 거죠. 이미 경로가 기록되어져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폴더를 그러니까 맨 위에 모델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 맨 위에 모델은 아니고 컴포넌트에 있는 이 경로에 있다는 이야기죠. 이 경로에 있는데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얘는 덮어쓰기예요. 경로를 바꾸기이고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폴더 그림 있잖아요. 네, 얘가 폴더 오픈하기입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폴더가 오픈이 돼요. 여러분들도 오픈됐나요? 자, 이때 주소줄에 가면 여기 스케치업이라고 있죠? 폴더 하나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폴더 하나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쭉 나타나요. 컴포넌트, 그 다음 매티리얼, 그래 여기 바로 플러그인 있네요. 바로 이 플러그인, 바로 여기다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붙여넣기 한 겁니다. 이 플러그인 폴더, 이 경로를 못 외우니까 우리가 이 경로 전체를 못 외우니까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던 데서 폴더를 오픈해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간 거죠. 하나 위로 상위로 올라가서 다시 찾아 내려온 것 뿐입니다. 이게 일종의 요령, 그러니까 편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플러그인 폴더를 찾아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단 여기다 붙여넣기 해서 바로 쓰는 게 아니고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케치업을 껐다 켜야 돼요.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인스톨하는 건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붙여넣기 하는 건 어떻게 돼요? 네, 한번 껐다 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패스카피하고 웨일드하고. 도대체 얘는 뭐냐 이거죠. 자, 먼저 라인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을 그렸습니다. 보시면 선들이 하나씩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라인을 그리고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원래 그냥 다 이렇게 하나로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하나씩 선택되는 거 맞죠? 자, 전체 다 선택하고 웨일드. 자, 웨일드가 무슨 뜻인가요? 우리 캐드 할 때 설명했었죠? 용접하다라는 뜻이었죠? 네, 용접하기. 그러면 선이 하나로 용접된 거 보이시나요? 이거 조인입니다. 캐드 명령어의 조인이에요. 캐드 명령어의 조인입니다. 조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라인 명령어에서 P라인 명령어로 바꿔주는 명령어가 웨일드입니다. 우리가 그린 건 라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폴리라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인 명령어가 필요했던 거예요. 캐드의 조인 명령어. 그게 웨일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라인을 P라인으로 바꿔주는 명령어. 그게 웨일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끝에다가 원을 조그맣게 하나 그려봤습니다. 자, 트리플 클릭 그룹으로 만들어 놨고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바로 패스카피요. 패스카피가 어떤 기능이냐면 어레이 있죠. 캐드 어레이 중에 경로 배열이요. 경로 배열이 바로 패스카피입니다.
자, 패스카피를 실행하면 제일 먼저 경로를 선택하라 그래요. 화살표로 이렇게 경로 누르고 그 다음에 객체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3개가 복사가 됐죠. 그죠? 왜 그러냐면 간격이 지금 달라서 그래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건들지 말고 키보드로 100mm 자, 그러면 어떤가요? 간격 바뀐 거 보이시나요? 지금 300mm로 제가 간격을 재조절했습니다. 경로를 따라서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근데 하나 경로를 따라 딱 중심에서 지나가게 하고 싶은데 비스듬하게 옆면을 통해서 쭉 지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건 중심점을 잘못 맞춰서 그렇습니다. 자, 언두 중심점부터 맞춰보죠. 자, 그룹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픈해 보세요. 여기 중심점 보이시나요? 여기 중심점 보이시나요? 얘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중간에 가 있어야죠. 이해되시나요? 저 축이 왼쪽 하단에 있잖아요. 바로 저 축을 기준으로 해서 복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축이 어디로 가야 돼요? 저 원의 중간으로 가야 제대로 된 패스 카피가 일어나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옮기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해요. 자, 이동하기. 센터. 센터. 네, 이렇게 센터 붙잡아서 옮기면 돼요. 자, 이해되시나요? 간단하죠? 원에 센터 붙잡아서 옮기면 돼요. 2번째 방법. 제가 한 번도 설명하지 않은 바로 요거. 여기는 이 아이콘이요. 여기 3D 텍스트 왼쪽에 축 아이콘 보이시죠? 축 그림 보이시죠? 바로 얘입니다. 엑시스라고 하는 축입니다. 이렇게 원점 X방향 Y방향 그러면 이렇게 축이 그냥 옮겨갑니다. 좀 세련된 건 이게 세련된 그러니까 2번째 한 게 세련된 거죠. 명령을 이용해서 중심 축의 위치를 바꿔버린 거죠. 그러면 얘는 다시 오픈해도 이렇게 중간에 축이 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브젝트를 원점으로 옮기느냐 아니면 축을 옮겨버리느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다시 경로를 선택하고 패스 카피 객체를 클릭해주면 자, 이번엔 어떤가요? 딱 가운데로 통과지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네, 바로 이걸 응용하는 예제입니다. 자, 보시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위에가 난간이죠. 난간 손잡이죠. 그죠? 난간 손잡이고 그 아래가 난간이죠. 근데 난간이 이렇게 기역자로 된 것도 아니고 쭈루룩 원을 따라서 만들어졌단 말이죠. 이게 바로 패스 어레이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난간을 만들어 보죠. 자, 더블 클릭으로 오픈을 하고 자, 그 다음 다시 더블 클릭해서 맨 위의 면을만 복사합니다. 자, 여기죠.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네, 그러면 간단하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난간 손잡이 네, 어렵지 않아요. 더블 클릭해서 일단 그룹을 오픈하고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한 다음 이동하기 아니 복사하기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네, 조금만 주면 바로 이렇게 난간 손잡이가 만들어집니다. 더블 클릭 그 다음
자, 푸시 앤 풀로. 그 다음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져요. 자,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로를 그려야 됩니다. 경로를 그려야 돼요. 자, 선택하고, 자, 다시 오픈한 다음에 얘를 그냥 쓰면은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할까요? 뺄까요? 경로를, 아니, 빼는 것도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이렇게 빼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오픈하고 얘를 그룹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룹 안에 그룹이 되는 거죠. 자, 라인 보시면 여기 마디 부분에 여기네요. 이렇게 제가 선을 좀 몇 개 그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선을 따라서 이렇게 중간 부분의 선을 따라서 네, 아크 중심 시작 끝. 자, 중간 부분을 따라서 선을 좀 그려봤습니다. 선을 좀 그려봤습니다. 다시 라인. 자, 아이고. 아크 중심 시작 끝. 네. 이 위에다가 제가 이렇게 선을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들, 요 라인만 선택해서 웨일드 용접했습니다. 그러면 패스는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난간의 지름이 60mm. 자, 서클 반지름 30. 자, 테이프 높이는 1055입니다. 푸시 앤 풀 105. 자, 요렇게요. 얘를 여러 번 쓸 거잖아요. 한 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난간봉은 컴포넌트로 들어갈 겁니다. 메이크 컴포넌트 쓸 거예요. 난간봉은 컴포넌트가 됩니다. 컴포넌트로 만들면 축의 위치를 미리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중심축의 위치 바뀌는 거 봤었잖아요. 그룹은 중심축의 위치를 미리 지정 못해요. 그런데 컴포넌트는 중심축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set component axis 여기서요. 어이구 이런. 다시 이거 취소해야 되겠다. 얘를 바깥쪽으로 뺍시다. 바닥이 안 보이네요. 다시 make component set component axis 눌러서 뒤집습니다. 이렇게 밑에 밑바닥 보도록. 그러면 중심축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원점, X축, 그 다음에 자, Y축, 그 다음에 난간 동작, 자, create.
그럼 이렇게 난간 동자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바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선택하고 익스텐션, 패스 카피, 클릭하고 간격 300mm. 저 끝에 있는 얘는 삭제하고. 그러면 이렇게 난간이 하나 완성이 됐네요. 그룹이었으니까 복제해요. 곱하기 2. 그러면 이렇게 정면의 왼쪽 부분은 완성이 됐습니다. 어렵죠?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원래는 얘네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야만 하지만 미리 그룹으로 묶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룹을 오픈해서 하면 돼요. 자, 라인. 그 다음에 다시 라인. 네. 이렇게 라인으로, 렉탱으로 잡아주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중심점, 중간점, 중간점.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들 이레이즈로 삭제. 이 부분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가 미드 포인트가 아닐 수 있어요. 여기서 끌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끌고 가야 돼요. 그 보시면 조금 어긋나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 꼭지점 있는 부분들, 바로 여기 렉탱글, 이렇게요. 여기 라인을 한 번씩만 더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 아크, 중심, 시작, 끝. 나머지 이레이즈로 삭제. 라인, 다시 한번 라인. 지금 그린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경로가 되는 거죠. 선택하고 웨일드. 자, 웨일드 돼 있고, 그 다음 패스 카피. 자, 그룹 바깥에 있으니까 얘가 못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택해서 컨트롤 X, 그룹 오픈하고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고, 다시 패스 선택하고 패스 카피. 300mm 확인하고 맨 끝에 거 지우고 다시 지우고. 자, 이동하기. 자, 컨트롤 키 눌러서 복제로 바꾸고 곱하기 2 엔터. 그러면 이렇게 정면에 있는 난간은 완성됐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엔 3층 뒤쪽입니다.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이게 다른 거죠. 이 모양이 다른 거죠, 지금 보시면 발코니 부분은 100mm 내려앉았고, 여기도 지금 발코니랑 같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여기를 미리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뒤에 벽 부분을 이렇게 끝에 두 개를 붙잡아서 옵셋 100mm 이렇게 해요. 그 다음 푸시 앤 풀 이렇게 100mm를 낮춰줘야만 여기가 온전히 모습이 잡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테라스 있잖아요. 이 난간 손잡이가 여기까지 한 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얘를 복사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컨트롤 V. 자, 그룹을 오픈했다가 닫아줬다가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네, 이렇게요. 여기서는 얘가 안 맞아요. 사이즈가, 위치가 안 맞으니까 얘를 지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려놨던 얘가 그대로 있는 거죠. 라인. 자, 다시 한번 라인. 네. 선 선택하고 다시 선 선택하고 웨일드. 그러면 얘가 안 붙네요. 얘는 붙었는데 얘는 안 붙네요. 아, 여기 선이 얘랑 붙어 있네요. 자, 요 선이 우리가 써야 될 선이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붙어 버렸네요. 지우고, 자, 지우고, 자, 다시.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야 됩니다. 자, 두 개 선택을 하고 다시 웨일드. 그러면 이렇게 잘 붙어 있는 거 확인됐고요. 다시 경로 맞춰서 내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패스 카피. 여기까지밖에 안 가네. 뭐 문제가 있을까요? 아, 여기 들어오면서 끊어져 버리네요. 자, 어떻게 할까요? 얘를 메이크 그룹 해봅시다. 메이크 그룹하고 그리고 해봅시다. 아마 선이 같이 겹쳐져서 그런 것 같아요. 웨일드, 웨일드 아니고 다시 선택하고, 네, 좋습니다. 패스 카피. 네, 이렇게 쭉 한 번에 들어간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돼야죠. 자, 뒤에 부분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다 완성시킨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이걸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을 할 거면 이제 얘하고 이 벽하고 같이 합쳐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합쳐서 형태를 만들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거고요. 어차피 우리는 여기까지는 안 보이겠지만, 자, 현재 상태의 집만 보더라도 이렇게 완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현관에 있는 손잡이하고 여기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자, 저처럼 이 뒤에까지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여기 정면이랑 같이 보셔야 돼요. 정면이랑 같이 봐야 됩니다. 정면에 여기 높이가 나오거든요. 정면에 높이가 있고 여기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라인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어느 순간 이렇게 선홍색으로 선이 나올 겁니다. 이 선홍색이 연장선이에요. 연장선입니다. 클릭해주면 이 선홍색이 연장선이에요. 자, 정면에서 보면 높이가 여기에요.
이렇게 생겼네요. 자, 테이프 이용해서 보면 45mm. 다시 말하면 이 선이 이 아래쪽으로 45mm 복제되어야 된다는 뜻이고, 선을 연장하니까 네, 이렇게 끝나네요. 그럼 이레이즈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지워보면 네, 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높이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155, 여기는 1065, 여기는 1155. 아무래도 이 중간이 조금 높이가 작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간쯤 어디 들어갈 것 같아요. 자, 라인 그리다 보면 네, 이렇게 선이 마감이 되겠죠. 자, 이동. 그냥 이동하면 안 되죠.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합니다. 어디까지요? 여기 모서리까지요. 푸시 앤 풀로 똑같이 크기를 나누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하나 더 복사해야죠. 바로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정면에서는 이 부분이고 측면에선 이 부분이고, 그러니까 연장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장을 해서 교차되는 지점의 모양을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미드 포인트를 이용해서 네. 바로 이렇게 경로를 만듭니다. 웨일드. 자, 여기 쓰면 안 되죠. 얘도 선택을 해서 자, 바닥으로 내려야 되겠죠. 자, Z 방향으로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도 하나.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자, 30mm,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이만큼의 높이네요. 자, 난간 동자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메이크 컴포넌트. 자, 난간 동자 1155, 컴포넌트 엑시스, 중심 축의 위치 바꿔줘야죠. X축, Y축. 자, 그 다음 경로 선택하고 패스 카피. 위치는 적당한 것 같긴 한데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다시 패스, 아이고, 패스 카피. 자, 위치가 조금씩 안 맞죠. 자, 메이크 그룹. 얘도 메이크 그룹. 자, 위치를 이렇게 중간으로. 그래야 위치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겠죠. 이렇게 해야 위치가 맞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요 부분, 요 세 개의 위치가 너무 바닥이, 이 아래쪽에 라인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파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개는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 세 개는 위로 올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그룹 오픈해서 이 세 개는 위로 올려주셔야 돼요. Z방향으로 위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전체 다 켜놓고 보면 이렇게 완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 끄고, 네, 이렇게 모습이 완성됐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여기 컴포넌트에 보시면은요, 여기 컴포넌트에 보시면 재밌는 기능들이 많습니다. 눌러보시면 여러가지 컴포넌트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랜드스케이프 누르면 랜드스케이프는 조경이거든요. 플랜트, 로우 폴리. 이거 3D 웨어하우스로 들어가네. 근데 그냥 들어가던데. 자, 이런 식으로 랜드스케이프, 네, 이렇게요. 클릭하게 되면, 네, 자, 아이고, 얘는 못 들어오는 거네요. 지금 눌러보시면 이렇게 인벌브드라고 되어 있는 건 못 들어오는 내용들이에요. 버전이 낮아서 못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3D 웨어하우스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얘가.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여기서 어느 정도 불러다 쓸 수 있습니다. 다 막아놓은 것 같은데. 에이 참. 얼마 전까지 열려 있었는데 완전히 다 막힌 것 같네요. 이 3D 웨어하우스 여기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검색해서 쓰셔도 돼요. 뭐 플레이그라운드 놀이터인데 들어오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다 막아놨네. 피플, 크리스니 뭐니 여기 다 있는데 보시면 다 막아놨네요. 자, 어쩔 수 없군요. 여기 컴포넌트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에 있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3D 웨어하우스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 랜드스케이프, 여기 아키텍처 보시면 건물들도 간단한 것들은 여기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모델링들은 여기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막혀서 못 들어오겠지만 여기서 간단한 것들은 나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것들은 여기서 불러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map.naver.com
네이버요. 어디로 갈까요? 신도시로 가봅시다. 옆 동네로 가봅시다. 옆 동네로 가면 어디가 좋을까요? 네,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집원이 이렇게 쭉 찍혀 있고 집 찍혀 있는 거. 자, 이렇게요. 이거 하나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스크린 캡처를 하는 겁니다. 집이 어느 방향이 좋을까요? 네, 이 방향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스크린 캡처, 알트 프린트 스크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붙여넣기가 안 되는군요. 포토샵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자, 이렇게 아이캡처 같은 프로그램들 있죠? 아이캡처 같은 프로그램으로 뷰를 캡처해서 저장합니다. 자, 저장. 제가 공유 폴더에 맵이라고 해서 저장해 놨습니다. 맵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장을 했고요. 마찬가지죠. 임포트. 자, 이미지 파일. 자, png 파일입니다. 이때 이미지로 들어오면 돼요. D 드라이브에 525 공유에 자, 임포트. 그러면 이와 같이 지도 그림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맵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맞춰야 되겠죠. 자, 로테이트 180도 방향을 맞추시고 위치도 맞추시고, 그 다음에는 라인을 따라 그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라인을 따라 그리세요. 디테일하게 그리면 좋겠지만 이제 그게 안 되면 그냥 개략적으로만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리고 보면 여기 렉탱글을 그려서, 이거 렉탱글이 안 되네요. 라인을 이용해서 건물이 있는 거죠, 이 옆에.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자, 얘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푸시 앤 풀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대략 높이만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얘한테는 어떤 재질을 주냐면 하얀색 투명한 재질을 줍니다. 하얀색 투명한 재질이요. 이렇게요. 하얀색에 투명한 재질을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투명하니까 얘가 이제 주변의 건물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뒤에 보시면 건물이 조금, 이게 아파트인 것 같은데 뭐 상관없어요. 대략적으로만 그리시면 됩니다. 이거 디테일하게 그렸다고 해서 혹은 뭐 조금 틀렸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여기가 선이 떴네요. 그냥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죠. 간단하게. 트리플 클릭. 그 다음에 옆으로 하나 더 복사. 다시 하나 더 복사. 다만 얘는 회전을 해주면 좋죠. 90도.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붕이 보이도록 그리는 거. 이게 조감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세조자를 썼어요. 세조자의 볼감자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하늘에 나르면서 이렇게 내려다본 모습, 이게 조감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에 모양을 만드시고 지붕이 보이게끔 건물 전체적으로 모양이 나오게끔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여기서 렌더링하는 것, 이렇게 렌더링하는 게 조감도. 그 다음에 투시도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렌더링하는 거, 작업하는 거. 이렇게 사람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이거는 투시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상세하게 작업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하얗게 혹은 윤곽선만 보이면 돼요. 내가 봐야 될, 지금 우리가 모델링한 건물만 컬러로 나오면 됩니다. 나머지는요, 컬러로 안 나와도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사이트 맵을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트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자동차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배치해 놓으면 조금 더 그럴싸하긴 할 거예요. 아쉽게도 지금 다 막혀가지고 불러오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자, 이렇게 해서 사이트 맵까지 여러분들이 완성을 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